그러진 않을 거. 여러분 오늘 그 기본서 가져오셨죠? 네. 그래서 오늘 유학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직 유학집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유학 강의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번 주에 원래 이제 보강을 토요일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 보면 저 뒤에 어디를 보시냐면 무효와 취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126페이지요. 126. 그 다음에 여러분요, 5월달하고요, 6월달 강의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5월달, 6월달은요, 수요일날은, 요약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요약 강의를 하고요, 기본 강의는요, 수요일날 오후 있죠? 수요일날 오후에는요,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요약집 있죠? 그래서 요약집을요, 정리하도록 그렇게. 그날 공부한 거죠. 그날 강의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왜냐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요약집만 가지고 강의하는 게 약간 무리가 있어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강의하고 이 두 가지는요, 다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오후에 그 문제풀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5월달, 6월달은요, 요약 강의하고 나서 바로 그것을요, 요약집으로 바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 그 민법 총칙 문제 여러분 뭐죠? 천원 주고 샀나요? 그래요? 그 민법 총칙 문제 있죠? 그걸 요약집 정리가 끝나면 그날 배운 것 있잖아요. 그 정도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후에요. 한 3시간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달, 6월달에 보면 정리가 다, 그러니까 오전에 강의 듣고요. 오후에 바로 요약집 하면 바로 정리하면 사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거든요. 요약집만 보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문제를 풀까 생각 중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일단요, 우리 그 사례 문제 있잖아요. 사례 문제 푸는 것이, 사례 문제가 금방 끝나거든요. 원래 이게 사례 문제가 총 해가지고 약 한 130문제 될 거예요. 우리 공지사 기출문제 나온 것이요. 그래서 사례 문제가 보통 한 20문제씩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거든요. 서술형 문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오늘 오후에는 사례 문제를 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특강을 오후에요. 오후에는 사례 문제 특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원래 제가 다른데 그 박물관 보강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번 주에까지 강의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 강의 아닌 줄 알고 보강을 잡았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 거기서 강의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비니까요. 와가지고 사례 문제 계속 풀도록 토요일 날 오후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인데 대강 사례 문제가 민법 총칙이 다 끝나지 민법 총칙이 다 거의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에 수요일 날요 요약 강의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바로 요약 정리하고 그다음 문제 있죠. 그래서 민법 총칙 문제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건 촬영하고요. 사례 문제 촬영하니까요. 나중에 혹시 못 들어도 사례 문제는요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 게 왜냐면 사례 문제를 이렇게 강의 시간에 다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사례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례 문제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거의 모든 부분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끔 사례 문제 한 문제씩 나온 데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이론 문제로 나온다고 보시고 사례 문제는 특히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몇 문제 이상, 한 세 문제 이상 정도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 사례 문제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요. 작년에만 사례 문제가 좀 적게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사례 문제가 22문제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15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거의 뭐 한 반절 정도 사례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죠? 요약집은 아마 오늘 정도에 도착할 거예요. 아마 내일 정도에 그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126조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술이 만취가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뭐냐면 17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법률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 무슨 요건이 있다? 먼저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할 때는요,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희한하게요, 이 특별 성립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에서 다른 국가고시에요, 시험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 죄송한데 또 한 가지 안 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주 제가 지금 다른 데서 시험 봤던 모의고사가 지금 이해분이 있고 내가 또 방문학과 두 개 정도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실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2차 과목 있죠? 2차 과목은 되도록이면요, 2차 과목 시간에 수요일, 세법 선생님이 언제죠?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요, 같이 계속 보기 힘들 것 같아요. 1차 계속 보고 2차 보고 이렇게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나 2차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매주 일단 40문제씩 모의고사를 보도록. 세법하고 공시는 같이 모의고사 묶여 있어요. 이런 만시에 모의고사 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일단요, 실장하고 제가 상의해가지고요, 모의고사 매주 한 번씩 보는 모의고사를요, 일정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1차 보는 날에는 1차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1차도 다 보는 것이 아니고요, 민법 한 과목, 그 다음에 학교를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시험을 이렇게 다섯 과목이죠? 5과목일까요? 그래서 계속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래서 모의고사는 학원 코스 계속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윤전 학교 선생님하고 지금 말씀을 아직 안 나눠봤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해볼 건데요. 7월달하고 8월달 되면은 뭐라 해야 되냐면 문제풀이 들어가면 이론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점수가 50점대를 이렇게 잘 못 놓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을 때요, 기초를 해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기출문제 지문 강의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 지문을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점수를 올릴 수 있게끔 기초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선생님하고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 이론을 하면서요, 문제를 통해서 하도록.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것은 화요일에 오시니까 화요일 하고, 제가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 그냥 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주말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선생님도 오시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점수가 좀 안 나오고 처음 오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사실 이제 5월달, 6월달 공부하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면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서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짜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점수가 일단 나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는 그런 강의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점수가 이렇게 좀 이렇게 50점, 50에서 60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냐면 기출문제 지문 강의만 들어도 학교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근데 그 지문을 쭉 들었는데 그것을 지문을 듣는 것하고 또 문제로 보는 것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강의를 들었던 것을 문제로 해가지고 강의를 다시 듣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일단 오후에 특강이 있는데 그 특강 말고 그것을 다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하고요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차만요. 2차는 뭐 굳이 제가요 따로요 해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이제 성립요건이 있고 일반적과 특별히 있죠. 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먼저 당사자가 있잖아요. 이 당사자는 이렇게 갑하고 이러면 을하고 이렇게 있죠. 갑하고 을하고요. 그런데 이때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성립이라는 게 계약을 체결이거든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이 누구냐, 갑이 술이 취했냐 안 취했냐, 을이 술이 몇 살이냐 이런 것을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여기서 이제 성립을 하면은 성립을 했느냐, 모든 요건을 갖췄느냐,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갖추지 않았으면 불성립했다. 이렇게요. 성립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보죠? 효력 요건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효력 요건에 와가지고 이제 뭐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반적하고 여기 특별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렇죠? 이 일반적에서는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인데 여기서 당사자, 그 다음에 여기요, 목적, 그 다음에 여기 의사표시. 지금 중요하니까요. 전부 다 설명 한꺼번에 하고 갈게요. 이 특별은요, 여기 뭐가 있다? 대리권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요. 여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한, 이렇게요. 우리가 오늘 토지거래 허가, 조건, 기한, 여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당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다? 그럼 무슨 능력을 따져? 행위 능력을 따지잖아요.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있으면 뭐 유효, 없으면 뭐 취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효하고 취소를 지금부터 공부한단 말이죠.
그러면 무효와 취소로 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일단 법률행위가 뭐하고 난 다음에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그런데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취소는 이 의리화가 간 사람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의리 몇 살이었죠? 17살이었죠? 미성년자란 말이죠.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했죠. 그래도 계약은 성립하죠. 그 다음에 이 성립한 것을 이 미성년자를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을 뿐이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뭐가 된다? 유효. 나중에 취소를 하죠.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거든요. 아직 취소를 안 했죠. 그러면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 미성년자가 자기가 미성년자일 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중에 취소를 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효하고 취소의 큰 차이는 뭐냐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무효이죠. 무효는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2월 1일부터 당연히. 이걸 무효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가 17살짜리가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뭐가 된다? 유효가 돼. 나중에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 하게 되면 취소를 하게 되면 그때 뭐가 돼요? 무효. 언제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이게 이제 무효하고 취소할 큰 차이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뭐라 나오냐 항상 취소라는 것은 성립 당시 하자가 나와. 즉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성립할 당시에 뭐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을 취소라고 하는 것이고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당연히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여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처음부터 유효인 것이고 이게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목적에서 보면 목적의 적법성이 있고요.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여기요 의사표시는요 110조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여기 적법성이죠. 적법성에서 뭐가 있냐?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라는 게 있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요.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 이 말이죠.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좀 무효란 말이죠. 그럼 무효면 이 투자 수익 보장 약정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부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무효이죠. 그럼 여기서요 이 대리권에서 뭐가 있냐?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무효면 이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고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회적 타당성이죠. 이 사회적 타당성을 위반하면은 뭐가 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사회적 타당성을 위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이라고 한다. 불법.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 조건이요. 사회적 타당성에 위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죠. 사회적 타당성을 위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법 조건은요. 사회적 타당성을 위반하면 무효니까 그것이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위반되면요. 그 다음에요. 여기 사기 강박 있잖아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사기를 당해서.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사기를 당해서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요. 그러면 뭘 한다? 취소를 해. 그러면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취소하면 취소를 딱 하죠. 그러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럼 취소를 안 하면 몰라도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뭘 한다? 취소를 해.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은요. 딱 세 가지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적법성에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그것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사기를 당해서 뭘 했다?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불법이라 한다. 불법.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것은 조건이 불법이다. 불법 조건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성립요건, 효력요건, 무효와 취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 됐으면 그럼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러니까 항상 취소라고 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 계약을 할 때부터 효력이 없지만 취소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 있죠? 계약을 체결할 때 뭐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무효라는 것은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크게 쓰인단 말이죠. 취소는 뭐냐? 여기 무효라는 것은 뭐죠?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이죠. 그래서 내가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내가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효잖아요. 내가 먼저 제안을 했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내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래도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왜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무효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무효이죠. 그래서 영원히 무효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권 대리했죠? 이런 무권 대리가 뭐예요?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무효죠.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한 번 무효는 무슨 무효다? 영원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취소는요 원칙적으로 유효해. 이게 아주 중요해. 유효인데 나중에 뭐라 하죠?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뭐가 돼? 무효가 돼. 그러니까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나 취소나 구별이 안 돼요. 둘 다 똑같이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취소란 말을 쓴다고 하는 것은 현재 유효인 것이에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이 계약 취소할래 이 말은 취소하기 전에는 그 계약이 유효해요. 알겠죠? 취소함으로써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했어. 취소한 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를 한 후에 취소한 것을 내가 미성년자야. 내가 미성년자일 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일 때 계약을 한 것을 취소하고 나서 내가 미성년자일 때 취소했으니까 다시 취소한다. 할 수 있냐고 없냐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취소를 해버리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하니까 다시 취소를 하려면 일단 유효인 것을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취소한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뭐라 하냐? 미성년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왜요? 이미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럼 절대적 무효는 뭐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두 번째,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연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확정적 무효. 아무 말 하지 않아. 확정적 무효. 절대적 무효하고 반대가 뭐예요? 상대적 무효는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당연 무효죠. 당연 무효를 다른 말로 말한다. 재판상 무효이다. 확정적은요, 다른 말로 유동적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취소죠. 여기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죠. 누구든지. 그런데 취소는요, 반드시 딱 취소권자가 140조에 딱 규정돼 있어. 이거 외에는 취소를 못해. 여기는 언제까지나죠. 언제까지나. 알죠? 영원히 이런 말이잖아요. 언제까지나. 그런데 여기는요, 10년, 그 다음에 몇 년이다? 3년, 이렇게. 10년, 3년,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만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효와 뭐라 한다?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오면 이제 무효와 취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무효와 취소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자요. 여러분 이게 갑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을 하면서 먼저 뭐를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죠. 이러면요, 여기서 문제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느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느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
뭐라고요? 매매? 증여는? 여러분 토지 거래까지 안 배웠어요? 국격법에 나오죠? 그래서 매매라든가 매매죠? 그 다음에 또 매매 계약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과 같은 유상행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일정 면적 이상일 때 받는 것이. 그래서 허가구로 지정할 때는 어느 면적 이상. 그런데 그 일정 면적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토지를 분할해서 또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의 것은 다시 합해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 알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란 말이죠. 그럼요,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봐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만약에 허가가 없다 해봐. 허가가 있는 것은 뭔지 알까요? 허가가 있다. 그럼 이것을요, 채권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계약의 채권이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죠? 해주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죠?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물권행위. 그 다음에 이 채권행위는 뭐다? 계약을 체결하니까 의무를 부담하죠? 이것을 의무 부담행위다. 여기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의무가 있으면 이 의무를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는데 이행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채무 불이행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죠? 원상 회복을 청구하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요. 이게 여러분요, 법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체결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았을 때. 그럼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걸 배웠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허가가 없다 이 말이죠. 아직 허가가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나중에 허가가 나오죠. 언제요? 5월 1일이요. 허가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유효냐? 처음부터 유효가 돼.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고, 우리가 허가가 있는데 왜 공부를 하겠어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허가가 있기 전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법에서 말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라고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공법이죠, 공법.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갑하고라고 계약을 하죠. 이 갑하고라고 시군 구청하고 국가하고 관계를 따지죠. 그러니까 상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법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허가서를 제출을 하고 허가서가 접수가 되고 어떻게 심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고 그럼 만약에 결정을 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허가를 안 주면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다루는 것을 토지거래 허가에서 공법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하고 누구냐? 국가하고 관계이죠. 그러니까 공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요, 사법이잖아요. 사법이라는 것은 뭐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뭐를 다루는 것이냐?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이 전까지 2월 1일에서 5월 1일까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떠한 효력이 있냐 이 말이죠.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이것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허가가 있기 전까지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어떠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걸 다루는 것이고, 공법에서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해서 5월 1일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하고 시군구청하고 여기는 원주시청하고 관계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해주면 당이지만 안 해주면 또 이 지역에서 또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다루는 것을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죠. 민법에서는 오로지 뭐만 다룬다?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관계만 다루는 것을 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허가가 나오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배우냐? 아직 허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지금 배운단 말이죠. 허가가 없죠? 그럼 뭐다? 채권행위가 무효이고 물권행위도 무효이고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고 이행지체가 없고 해제가 없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가 다 하나가 다 판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판례 말이도 10몇 개가 될 거예요. 알겠죠? 전부가 다 판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전부 다 줄거 가지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어차피 법에 놀리고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에서 이걸 다 쓰거든요.
알죠? 그러니까 법의 논리를 그냥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의리요, 의리 의무 부담을 했어. 만약에 의리요, 의리 중도 허가가 없어도 내가 중도금을 선행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의리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허가가 있기 전에는 의무가 있어 없어?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중도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러니까 의무가 없으니까요. 이 사람은요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행을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안 준다 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의리하고 하는 사람이요 뭐라냐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죠. 계약금을 지급한단 말이죠.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럼 계약금을 지급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계약금을 줬죠. 계약금이었는데 아직 허가 전이에요. 그럼 허가 전이란 말은 뭐다? 여전히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유동적 무효이죠. 그럼 유동적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채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약금 우리 갑에게 1,000만 원 줬죠. 그럼 갑은 을한테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을은 갑에게 계약금 준 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요 불허가가 나오죠. 불허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러면 당연히 내 돈 돌려달라고 해야지. 허가가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금은 565조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뭘 한다? 추정하거든요. 해약금으로. 그래서 추정하니까 허가가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해요. 허가가 있든 없든 중도금 전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요. 여기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채권법 문제에서 계약금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반드시 또 지문에 나와. 알겠죠?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있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 뭐죠? 허가가 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허가가 있으면 OX, X. 허가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행기 전까지. 알겠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협조를 해. 협조. 그래서 그것을 협력 의무라고 얘기해. 협조를 해가지고 뭐라냐? 그럼 허가를 받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죠. 그러면 이제 갑은 뭐를 청구한다?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협력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협력 의무. 됐죠 지금? 자 그럼 볼까요? 자 우리 협력 의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해요. 이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주된 의무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죠? 그럼 갑하고 을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를 가져오고 대금을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주된 목적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이 두 사람이요 협력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에 가가지고 우리는 토지를 이렇게 이용하겠다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만약에 이 주된 의무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하지만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협조를 하지 않는다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왜? 갑하고 을은 협력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고. 대금과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협조를 하지 않으면 대금과 등기를 가져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하면 된다? 이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면 되죠. 그래서 소송을 청구해가지고 협조해달라고 해. 그걸 소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을이요 갑한테 협조해달라고 했더니 갑이 협조를 안 해줘. 협조를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려고 협조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땅 팔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항상 뭐를 해야 돼요? 처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야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처분, 금지, 가처분이다. 이렇게. 가처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만약에 내가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 돈 안 주죠. 그러면 내가요,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봐. 그러면 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도망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돈을 빌려줬잖아요. 돈은 항상 압류나 가압류거든요. 돈을 빌려줬으면 항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압류가 바로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제기하든지 해야지, 소송 제기해놓고 나중에 가압류를 한번 해볼까나? 그럼 벌써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명의 돌려버렸죠. 무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겼다고 하는 것을 또 증명을 또 해야 돼. 그럼 또 변호사 사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냥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바로 소송 제기하면 되죠. 판결문을 받아놨다가 10년 안에 돈을 받으면 되거든요. 판결문이 있으면 10년 안에 돈을 받으면 돼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10년 안에 자기가 뭐 노가다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짓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 그럼 먼저 뭐부터 쳐야 돼요? 가압류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은 한 1년, 2년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판결이 나오면 다시 압류하면 이 압류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가압류할 때부터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도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협조를 해달라고 했더니 갑이 협조를 안 해줘. 그럼 이놈은 팔고 도망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먼저 계약을 했으니까, 내가 먼저 찜해놨으니까 너 팔지 말고 있으라 이 말이죠. 그럼 가처분 등기를 딱 하죠. 가처분 등기가 딱 들어오면 아무도 그 집 안 사요. 왜요? 아, 이거 가처분 가짜다. 가짜가 어디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딱 들어오면 누군가가 지금 권리를 행사 중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지 않는단 말이죠. 보통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런 보면 이제 부동산 중개라다 보면 가처분 등기가 막 5년, 6년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아들내미가 불안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대신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가처분이죠. 그건 가처분에 있으면 별로 권리를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처분은요, 일단 3년이 지나면 가처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소해도 그러면 또 가처분을 할 수 있어. 가처분,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어떤 의미로 가처분이 된가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처분을 말소해야지. 원래 이 사람이요,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처분해놓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3년 지나면 내가 말소 청구하죠.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가처분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가처분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말소를 청구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튼 가처분 같은 것은 3년이 지나면 가처분 등기는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청구하고 처분이 갑청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협조를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돈 못 받겠죠. 등기 못 가져오겠죠. 그러면 내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뭐를 청구할 수 있냐?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때요? 손해가 얼마라고 미리 뭘 할 수 있다? 예정할 수 있어. 예정. 그래서 미리 예정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을이요 빨리 갑하고 계약을 했으면 허가를 받아가 협력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을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올 건데 을이 그 짓을 안 해. 왜요? 그렇게 하면 병이요 자기 재산을요 압류할 것 같으니까요. 그럼 어떡하냐? 이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협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가가 나오죠? 그러면 허가가 나오면 을 앞으로 등기를 해. 그래서 그것을 압류해서 경매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채권자 여기 이 세 개. 이 세 가지만 딱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여러분 봐봐. 이게 이제 순서잖아요. 순서. 이게 단계별로 순서잖아요. 그런데 뭐라냐면 을이요 갑한테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갑이 뭐라냐? 대금 주면 돈을 주면은 협조해줄게. 말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죠. 왜요? 먼저 협조하고 허가가 나와야 돈을 받는 거잖아요. 협력을 해달라고 했더니 먼저 돈을 주면 협력해준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시험에 쉽게 나오면요. 확정적 유효,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 이게 이제 여러분요. 시험에 가장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확정적 유효가 뭐죠? 확정적 유효. 여기 지정기간이 뭐가 됐다? 만료가 됐는데요. 뭘 하지 않는다?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알겠죠?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지정해제가 돼. 지정해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유효가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불허가 처분이죠. 불허가 처분.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를 뭐라거나 배제하거나 뭐란다? 잠탈한다. 무슨 말이냐?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매매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갑하고 둘이 매매 계약을 해. 그런데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가 아니고 무슨 계약서를 쓴다? 증여 계약서를 써. 증여 계약서를 쓴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했죠? 그런 경우로 뭐란다?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잠탈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는 일정 거주 요건이 필요해요. 보통 6개월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농지를 사고 싶은데 내가 농지를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나는 서울 사람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한다? 원주민 있죠, 원주민. 원주민의 이름을 빌려서 농지를 사. 그럼 원주민은 거주 요건이 충족이 되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배제다, 잠탈이다. 그 다음에 쌍방이요. 쌍방이 협력을 거절해. 처음부터 협력을 거절해. 쌍방이요. 그러면 협력을 해야 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와 대금을 청구하는데 쌍방이 협력을 거절하죠. 그러면 허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세 가지에다 두 가지를 더 봐야 돼. 먼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한 경우. 중간생략 등기를 한 경우였고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로 계약을 했어요. 정지조건부. 그런데요.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 허가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허가구역은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명의신탁 약정과 더불어서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에요. 그럼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무효니까 마이너스예요. 중간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이니까 위반해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이죠.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정지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성취할 수 없죠. 불능이죠. 불능.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해서 그 조건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이 두 가지를 덤으로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쉽게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것은 지정해제 만료된데 재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죠. 이것을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란다? 토지거래 허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137조를 보면 일부 무효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과일을 가지고 보면 가장 정확해요. 이 과일에요. 여러분 봐봐 이만큼. 이 부분이 상했어. 그럼 일부가 상했잖아요. 그럼 이거 개당 1,000원이란 말이죠. 개당 1,000원인데요. 1,000원. 이거요. 일부가 상한 것은 우리가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왜 안 사죠? 이 사과가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과를 사지 않죠. 사지 않는 이유는 이 사과가 전부가 다 상한 걸로 우리가 취급을 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면은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 전부를 뭘 한다? 무효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일부 상한 부분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할 수 있어 없어?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요. 법률 행위의 일체성이에요. 여기요. 법률 행위의 일체성이다 이 말이죠. 법률 행위가 어떻게 돼? 하나로 이루어져. 하나로. 법률 행위의 일체성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다? 분할 가능성 이렇게. 분할 가능성. 분할이란 건 뭐죠? 이것을 가분적이라고 얘기해. 가분적.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양적 일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이 가정적 의사를 뭐라고 표현하냐?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봐요. 법률의 일체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나눌 수 있어야 돼. 나눌 수 있어야 돼. 봐. 우리가 컵에요. 컵에요. 뭐가냐? 이렇게 커피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요. 차 마시고 있는데 혹시요. 내 이 커피가요. 심심할 거 와가지고 콧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여기 딱 떨어뜨리면 여기서요. 스푼으로, 티스푼으로 그 부분만 딱 떠내고 마실 수 있어 없어? 그걸 불가분이라고 해. 이건 불가분.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질적이라고, 질적. 이걸 질적이라고 그래. 나눌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는 사과는요, 칼로 도려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을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뭐란다? 그건 분할 가능성, 가분적이다, 양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부 사죠, 두부? 두부 사면 어때요? 옆집에서 혹시 두부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냥 칼로 뚝 해가지고 주안죠. 주죠. 그걸 양적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가정적이라는 건 뭐죠? 가정이라는 것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이 말이죠. 이것을요. 일부가 상한 것을 1,000원에 가져가면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300원에 가져가려 한다면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가정적, 그것을 일부를 유효할 수 있다. 자, 지금 볼까요? 방금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제요. 이 토지는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예요. 갑의 토지. 갑이 여기다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갑의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을 을이 한꺼번에 샀어요, 한꺼번에. 그런데 아직 토지거래 허가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이 지금 있죠? 건물이 있죠? 그러면 토지만 허가를 받아야 돼? 건물까지 허가를 받아야 돼? 이러면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토지거래 하고 있어요? 건물거래 허가하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 허가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다 포함하지만 지금 우리 계속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만 허가를 받는 거죠. 건물은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유효이죠. 그런데 토지는요, 허가가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우리 샀어, 일체성. 알겠죠? 한꺼번에 샀죠? 토지하고 건물은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분할할 수 있죠? 알죠? 그다음에 가정적 의사가 뭐예요? 가정적 의사가 우리 뭐냐면 원칙적으로 분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토지에 대한 허가가 없어도 나는 건물만이라도 매수했을 것이다. 이런 의사가 인정이 되면은 건물만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나는 토지하고 건물을 반드시 같이 사야 된다. 보통 다 같이 사죠.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을 샀는데 토지에 대한 허가가 없죠. 그럼 뭐다?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 일부가 뭐죠? 일부가 토지가 무효죠. 그럼 무슨 무효다? 전부가 무효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어디만 청구한다? 청구할 수 없고 나중에 이런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건물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나 토지 없어도 나는 건물만이라도 살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만 건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요.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강행규정의 일부가 무효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강행규정의 일부가 무효. 여기요, 뭐가 있냐면 약관법 있죠? 그러면 약관법이요. 약관법 16조. 약관법 16조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일부가 무효죠? 그럼 먼저요, 법 규정을 봐. 그 법에서 뭐라고 있나? 법 규정을 보고 법 규정에 아무 말이 없으면 137조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이렇게. 먼저 법 규정을 봐. 약관법 16조를 봤더니 뭐라고 나냐? 약관의 내용 중에 일부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법에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16조에 약관의 내용 중에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그 일부만. 그것을 약관법 16조에 딱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규정돼서 그 법 들어가서 그 일부만 무효로 하죠. 그런데 그 법에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일단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을이 또 이렇게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를 딱 해주죠. 갑에서 병으로. 이걸 중간생략 등기라고, 을은 등기하지 않고 중간생략 등기란 말이죠. 중간생략 등기라기로 세 사람 간에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합의 중에 일부가 무효야. 일부가 무효.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사람이 합의했는데 일부가 무효예요. 그럼 몇 조로 간다? 137조.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 원래요, 법의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세권을 딱 보면 전세권 뭐라고 되어 있냐? 전세권의 최장 존속 기간은 10년이거든요. 10년. 그런데 만약에 13년으로 계약했으면 어떻게 돼요? 13년. 그러면 몇 년이 오버됐죠? 3년이 오버죠. 그러면 어때요? 일부가 무효죠. 일부가 무효면 뭐라고 해야 돼? 전부가 무효. 그래서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다. 그래야 되잖아요. 전부 무효니까. 그런데 이것을 몇 년으로 본다? 10년으로 본다. 10년으로 보거든요. 나머지 3년만 무효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일부 무효의 뭐라 한다? 특칙이다. 이렇게 특칙. 원래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가 무효인데 일부가 무효일 때 그 일부만 무효로 하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일부 무효의 뭐라 한다? 특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요 무효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여러분요 그렇게 받고 어디까지 보냐면 페이지요 이런 134페이지는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